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편 몰래 주식 투기했다가 사억 날린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올린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애들 아빠입니다. 모든 재산 관리는 와이프에게 위임했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생겨서 금리가 엄청 낮더군요. 이 기회에 새살이를 탈출하고자 매매를 알아보던 중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뭘 믿고 빌려줬냐라고 따지니까 다 빌려준 건 아니고 몇 천 정도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있냐고 하니까 또 갑자기 장모님 집 전세 사는 사람이 짝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전세금 돌려준다고 잠시 빌려줬다길래 느낌이 쎄해서 계좌를 까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집 전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전세금을 돌려준다고요? 그런 임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전세금을 먼저 주는 그런 착한 임대인이 있습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변명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결론은 금양이라는 국내 상장사 주식을 친한 증권사 친구 권유로 5억 원치 작년에 샀는데 4억 원을 손실로 본 상태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것 같더군요. 이런 걸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라는 글입니다. 금양이면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진짜 완전 박살났는데 제법 높은 가격에 산 것 같아요. 지금 뭐 5억 샀다가 4억 됐으면 원금 회복은 거의 뭐 불가능한 것 같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 경제권을 왜 넘겨요? 대한민국 남자분들 절대 경제권 넘기지 마세요. 대한민국 K녀들 중에서요, 뒷주머니 차는 사람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넘긴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찾아오세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니까 절대 경제권을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글에 댓글을 보다 보니까 뭐 이 글이 짱깨 글이다, 투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댓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준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이 많아질수록 여자들에게 경제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겠죠. 그런 거가 싫다 보니까 주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남편 몰래 주식했다가 재산 탕진한 사연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호황, 1980년대 때 엄청나게 그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주식시장 호황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 직업이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는 여자가 돈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주식을 했다가 집안 박살난 집이 19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만 하더라도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이랑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말 주식 때문에 패가 망신 많이 했다니까요.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돈 안 모는 이자들도 걸려야 되겠지만요, 주식하는 이자들도 가급적 저는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등 이런 장기 우상향 상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금융 지식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 지금 하는 이자들 되게 많거든요. 뭐 삼전에 물린 애들도 많고 네이버 카카오에 물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돈을 잃어요. 일시적으로 장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실력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장기 우상향 상품을 꾸준하게 투자해야 그나마 확률이 높아요. 주식 투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K녀들 같은 경우는요, 금융 지식이 처참합니다. 여기 마스터카드 자료 한번 보시면 한국 여성의 금융 지식 꼴찌입니다. 꼴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도 교육을 잘 안 하고, 또 학창 시절 이후에도 대한민국 K녀들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시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잘 몰라요.
그냥 누가 삼전이 좋다, 뭐 네이버 카카오가 좋다, 그거 샀다가 지금 물린 사람들 엄청 많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직업별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K녀들 전업주부 직업별로 봤을 때도 꼴찌예요. 어떻게 가정의 경제권을 쥔 전업주부가 꼴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은 또 남편한테 달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파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암뚜껑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돈을 벌면 관계없지만은 돈을 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심하면은 뭐 사채까지도 쓰고 몰래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권은 무조건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설령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하면, 물론 본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투자, 정석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요런 단기 매매하고 요런 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상신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걸러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만약에 외국 여자도 이런다? 이런 예를 저는 걸러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